자,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자, 책판 관리자가 아니고 책판업자, 즉 사장님이 지켜야 할 사항. 첫 번째 보시면 품질관리 기준을 준수할 것. 두 번째 보면 책임 판매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할 것. 갑자기 여러분들 막 헷갈리기 시작하죠. 아, 분명히 품질관리 기준하고 책임 판매 안전관리 기준은 다 총괄하는 거를 책판 관리자가 하락해놓고 뭐 또 여기다가 또 업자라고 나와요. 아우 너무 머리 아파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죠? 자, 이것도 무슨 뜻이냐면 품질관리 기준하고 책임 판매 안전관리 기준을 어기게 되면 누가 처벌을 받습니까? 회사가 처벌을 받아요. 즉 우리가 회사가 처벌받는다는 건 회사 주인이 누구예요? 사장님이죠. 사장님. 사장님이 처벌받는 거예요. 그래서 품질관리와 책임 판매 안전관리 기준은 누가 지켜야 된다? 네, 회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러한 일을 도맡아서 총괄하는 일은 문서 귀신이 써주는 거예요. 왜? 월급을 받으니까. 월급을 받으니까 그 양반이 책임을 지고 적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행정처분을 받느냐 하면 회사가 행정처분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책임 판매자, 관리자한테 만약에 책임을 전가한다면은 누가 그렇게 취업을 해서 직원으로 일을 하겠어요. 그죠? 책임 판매 관리자가 똑바로 가르쳐주고 똑바로 교육을 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시켜야지만 되기 때문에 일을 맡아서 하는 거는 문서 귀신이 하는 거고 이 일을 지켜서 만약에 안 지키면 법적으로 행정처분 받는 거는 사장님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품질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되고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되는 거는 사장님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보시면 제조업자로부터 받은 제품 표준서 및 품질관리 기록서를 보관할 것. 자, 화장품을 만들고 나면은요, 이 화장품 제조업자가 제품 표준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품질관리, 즉 화장품을 만들고 나면 pH, 점도, 뭐 미생물 관련돼 가지고 이런 기록서를 보내줘요. 근데 만약에 제조업자가 안 보내주고 위스탁 업체가 보내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책판업자가 위스탁을 해서 거기에서 왔는 기록서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누가 주든지 간에 그거는 자기들 내부적인 계약 관리에 대해서 그 계약에 의해서 받도록 되어 있죠. 근데 대부분 제조업자가 품질관리 기록서를 작성했는 거를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서들을 다 받게 되면은 또는 우리가 항상 보면은 맞춤형 화장품에서도 보면 원료나 내용물이 들어오면 품질관리 기록서, 즉 성적서를 보관하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책판업자도 반드시 성적서를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에 사용되는 원료에 대한 성적서라든지 또는 화장품 완제품에 대한 성적서 이런 것들을 품질관리 기록서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가? 회사가, 사장님이 보관을 하셔야 돼요. 보관 안 해가지고 벌금 나오는 거는 직원이 벌금 두들겨 맞는 게 아니고 사장님이 벌금을 맞습니다. 그래서 업자라고 되어 있죠. 업자. 수입한 화장품에 대하여 다음 항목에 사항을 적거나 또는 첨부한 수입관리 기록서를 작성 보관할 것. 이거는 국내에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문서 이름을 수입관리 기록서라고 하고 있죠. 이 부분 여러분들 줄 거여서 외워주시고요. 이러한 수입관리 기록서에는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쭉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객관식으로 나와도 깬또를 짚어도 짚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제조 및 판매 증명서. 자, 그리고 제조 및 판매 증명서라고 하면 자, 이러한 제조 및 판매 증명서를 갖춘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수입한 화장품과 같다는, 즉 우리가 보통 해외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보면요, 브랜드가 되게 유명한 뭐 샤넬이나 뭐 이런 것들 막 있잖아요. 그죠? 그러한 것들은 국제적으로 보면 함부로 판매할 수 없는 이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보통 수입할 때에 수입업자들이 계약을 해서 갖고 와서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판매 증명서라고 해서 우리가 국내에서 제조한 것들을 팔 때는 책임 판매업자 등록증이 바로 판매 증명서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네, 그러한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글로 작성된 제품 설명서 견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수입했는 화장품을 영어 그대로, 외국어 그대로 판매하게 되면 법령으로 우리가 위반됐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한글로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초 수입 연월일, 즉 통관 연월일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제조 번호별 수입 연월일, 수입량, 내가 수입량을 몇 개 했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작성을 다 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취업까지 얘기하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여기서 화장품을 만들 때 보면 우리가 제품 표준서라고 해서 내가 백과사전이 따로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한 백과사전과 똑같은 거, 즉 한국에서 만들지 않고 수입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백과사전에 적혀야 되는 모든 내용들이 적혀 있는 게 바로 뭐다? 수입관리 기록서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그냥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밑에 거는 자연스럽게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서 수입량 요거는 갈로해서 좀 꼼꼼하게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수입량, 그 다음에 치어새는 판매량, 이렇게 두 가지 줄 거서 봐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됐네요. 자, 5번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제조 번호별 품질 검사를 철저히 한 후 유통할 것. 즉 이 말은 내가 화장품을 만들든 수입을 하든 만든 날짜가 다르면 제조 번호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토너를 만드는데요. 이 토너가 오늘 만든 게 있고 내일 만든 게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만든 거는 A1이에요. 그러면 내일 만드는 거는 A1 똑같이 찍으면 안 돼요. A2 이런 식으로 번호가 제조 번호가 다릅니다. 수입할 때도 똑같습니다. 수입할 때도 우리가 이번 달에 수입한 것, 다음 달에 수입한 것 자체가 번호를 다르게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게 다른 것들은 각각 품질 검사를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오늘 만든 거는 그 감 안에서 나온 거는 똑같겠죠. 품질 자체가 내가 실수로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실수로 오염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해 화장품이 발생하게 되면 제품 번호 똑같은 거를 다 찾아가지고 그 번호에 해당되는 것만 다 회수하도록 되어 있어요. 내가 이 제품 팔아갖고 문제가 발생했다 해서 모든 제품을 다 해소하는 게 아니고 요 제품을 만든 날짜와 제조 번호가 적혀있는 그것만 해소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장품은 같은 화장품일지라도 같은 화장품 뭐 이름도 똑같고 제조도 다 똑같다 할지라도 제조 번호로 따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 번호별로 무조건 품질 검사를 무조건 따로따로 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6번에 보시면 화장품의 제조를 위탁하거나 제조업자에게 품질검사를 위탁하는 경우 제조 또는 품질검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수탁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고 우리가 앞에서 한번 얘기했던 거네요. 제조 및 품질 관리에 관한 기록을 받아 유지 관리하고 그 최종 제품의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품질 관리를 제조업자가 해주기도 하고 또는 다른데 유지사업체가 해주기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해서 기본적으로는 주지만 최종적으로 이러한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해라라고 하는 거는 품질 관리 똑바로 안 해서 유통 과정상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든 책임 판매업자 네가 책임져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6번에서 하고 싶은 말은 관리 감독은 네가 알아서 하고 어떻든 품질 관리 똑바로 하는 거는 네가 명령을 하든 돈을 주든 네가 책임지고 해라 이런 뜻에 해당이 됩니다. 자, 7번. 자,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는 영업. 지금 앞에 보시면은요. 시행령 제2조, 제2호, 담호 우리가 시험초도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사법고시를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몇 조 몇 항에 뭐가 적혀 있는지 아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시험 칠 때도 이런 거 읽어보지 마라 그랬죠. 제가 그죠? 이거 읽어보면서 시간 다 때우고 있는 사람은 나는 바보 꽃배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부분부터 그냥 보시면 돼요. 수입된 화장품 유통 화장품 판매 영업에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등록한 자는 제조국, 제조회사의 품질관리 기준이 국가 간 상호 인증되었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CGMP죠. 우수화장품 제조관리기준. 같은 수준 이상이라고 국제 기준이기 때문에 해외도 이 인증을 받게 되면 똑같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품질검사를 별도로 안 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 네
줄 거서 이해하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한 번 더 읽지 마시고요. 국제 기준에 해당되는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국에서 검사를 안 해도 된다. 이 경우 제조국, 제조회사의 품질검사 시험 성적서는 품질관리 기록서로 대신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품질관리 기록서 갈로 해놓고 외워주세요. 품질관리 기록서가 뭐예요? 우리가 제조실에서 처음에 이제 벌크로 만들어 충진하기 전에 보면은 우리가 검사를 해요. 검사를 할 때 벌크 검사도 하고 완제품 검사도 우리가 실시를 하거든요. 실시할 때 보면 pH를 측정해서 우리가 수기로 이렇게 적어요. 그래서 품질관리 기록서, 제품을 테스트하면서 적었는 거를 우리가 품질관리 기록서라고 합니다. 근데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것들은 주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해외에서 시험 검사에 있는 서류가 오면 그러한 품질검사 성적서를 우리는 품질관리 기록서로 대신 규정해서 그 문서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는 영업에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등록한 자가 수입 화장품에 대한 품질 검사를 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에게 수입 화장품의 제조업자에 대한 현지 실사를 신청해야지만 됩니다. 현지 실사에 대한 신청 방법은 이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식약처장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즉 우리가 대부분 화장품을 수입할 때 보면은요, 이 화장품을 수입한 뒤에 한국에서 검사를 하고 그 검사 성적서를 내도록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미국의 화장품을 수출을 한다라고 하면 그 한국에서 우리가 검사했는 성적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도 품질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품질 검사를 안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 만든 제조 공장이 실제로 국제 규격에 맞춰서 이러한 실험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우리가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신청을 하게 되면 식약처에서 출장을 가서 현지 실사를 가겠다 이런 뜻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현지 실사 비용이 어마무시하게 나오겠죠, 그죠? 이거는 약 올리는 법령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수입하는 화장품들은 대부분 수입업자들이 대부분 거의 다죠. 거의 다가 그냥 품질 검사를 국내에서 실시합니다. 뭐 품질 검사비 해봤자 돈 꼴랑 뭐 2, 30만 원이면 떡을 치겠죠. 네. 그거 아끼려고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우리가 솔직히 객관식에서 뭐 한 줄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뭐 그냥 한 번 정도 그냥 정도 가시면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8의 2에 보시면은요. 제7호에 따른 7호가 뭐냐면 여기 위에 이 7호를 의미합니다. 7호에 따른 인정을 받은 수입 화장품 제조업 회사의 품질관리 기준이 우수 화장품 제조 관리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즉 CGMP 그 등록된 그 제조업체가 아닌데 등록된 제조업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CGMP에 준하는 그러한 시설을 해놓고 우리가 제조 공장을 하거든요. 자, 아니하여 제7호에 따른 인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5호 본문에 따른 품질 검사를 하여야만 합니다. 7호에서는 우리가 CGMP에 관련된 거는 죄송합니다. 7호에서는 해외에서 주는 시험 성적서를 우리가 품질관리 기록서로 쓸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CGMP가 시설이 취소가 되게 되면은 여기 한국에서 다시 품질검사를 실시해야 된다. 이런 뜻에 해당이 돼요. 지금 위에서 지금 나온 내용들이 뭐냐 하면은요. 지금 우수 화장품 제조 관리 기준이란 게 뭐냐 하면 화장품을 잘 만들 수 있는 제조 시설을 의미해요. 그게 바로 CGMP라는 건데요. 이러한 CGMP는 국제 규격이기 때문에 국제 규격을 인증받았는 이러한 회사에서 나오는 그런 우리가 시험 성적서는 국제적으로 똑같이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외국에 수출할 때 보면 물론 우리가 동남아 일부 국가를 제외한 뭐 미국이나 또는 뭐 중국
또는 그 유럽 이런 쪽에 우리가 수출할 때 보면 CGMP나 아니면 CGMP에 준하는 시설, 즉 준하는 시설이라고 하면 ISO 22716에 해당이 됩니다. 준 CGMP에 해당이 되죠. 이러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 데서 품질검사 성적서를 주게 되면 국제적으로 통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설이 취소가 되는 경우에는요, 우리가 수입이나 또는 우리가 수출했을 때에 그 나라에서 별도로 품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뜻에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위에 7, 8, 9번을 7, 8번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번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는 영업에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등록한 자의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출 수입 요령을 준수하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전자무역촉진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무역 문서로 표준 통관 예정 보고를 합니다. 요즘은 뭐 우리나라 뭐 글로 그냥 적어서 하는 경우 없죠. 다 뭐 전자 문서로 다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전자무역문서, 그 다음에 표준 통관 예정보고 이렇게 줄 거서 단어를 외워주세요. 예정보고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이러한 것들을 수입하려고 한다라고 해서 미리 보고를 합니다. 제품과 관련하여 국민보건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새로운 자료, 정보 사항 등을 알게 되었을 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지만 됩니다. 즉 10번은 무슨 말이냐면은 화장품 바르고 뒤집어졌다고 보고가 들어오면 즉시 신고해라 이 뜻이고요.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우리가 뒷부분에 가면 상세하게 지금 현재 다루고 있습니다. 자, 11번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분을 0.5% 이상 함유하는 제품에는 안정성 시험 자료를 우리가 유통기한 끝나고 1년간 더 보존해라. 만약 유통기한이 2년이라면 3년간 보존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화장품이, 이러한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화장품인 경우에는 그것도 0.5% 이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0.5% 이상 우리가 안정성 시험 자료, 그리고 사용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1년간 보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다 외우셔야 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기억부터 미음까지 완벽하게 단어를 싹 다 외워주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 계속 출제가 됐었죠. 자, 우리가 여기에서 보시면 레티놀 및 그 유도체, 우리가 비타민 A를 레티놀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레티놀도 해당되고 레티놀의 유도체도 해당이 되고요. 아스코빅 애시드가 비타민 C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아스코빅 애시드와 그 유도체, 우리가 레티놀 관련된 것들은 사실 유용성 성질을 갖고 있다 보니까 화장품에서 분리가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안정성이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위에서 보면 안정성이라고 했는데 안정성은 분리가 안 일어난다. 분리가 일어나면 화장품이 썩어요. 상하거든요. 그래서 분리가 안 일어난다는 그런 거에 관련되어 있는 테스트에 있는 그러한 자료를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레티놀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사실 원료로만 만들어놔도 분리가 잘 일어나는데 우리가 첨가물로서 화장품에 첨가해 놓으면 얘가 시간이 지나면 분리가 잘 일어나요. 그래서 특히 0.5% 이상 들어가면 더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연에서 우리가 비타민 C를 우리가 화장품에 많이 넣게 되면 이 비타민 C는 산도가 굉장히 높죠. 그죠? 산도가 높기 때문에 묽어지고 분리가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분리가 일어날까봐. 즉, 안정성인 거야. 안정성. 전이 아니고 정이에요. 그리고 토코페롤도 굉장히 강한 간상성의 산성에 해당되는데요. 자, 비타민 E, 즉,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토코페릴 아세테이트는 해당되지 않죠. 그죠? 토코페릴 아세테이트는 해당되지 않고 토코페롤만 해당이 됩니다. 토코페롤이 시험 문제 갈로로 시험 문제에 나왔었어요. 그리고 가산화 화합물, 가산화 수소가 아니고 가산화 화합물이라는 거 외워주시고요. 효소도 시험 문제에 나왔었죠. 그죠? 둘 다 주관식으로 다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효소도 여러분들이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효소 같은 경우에는요. 0.5% 이상 들어가면 우리가 이런 살균
그 살균 처리를 제대로 안 하거나 그 살균 보존제를 제대로 넣지 않거나 이랬을 때에 이 효소가 막 살아서 움직여요. 그래서 그 화장품 안에 몽골하게 이렇게 막 맺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효소를 넣은 경우에도 우리가 안정성 시험 자료를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를 보관해야 되는지, 몇 % 이상 들어갔을 때 해당되는지, 그리고 얼만큼 기간 동안 보존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5가지는 뭐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알고 계셔야만 돼요. 오늘의 숙제는요, 레티놀의 유도체가 무엇인지 조사를 하셔야 되고요. 아스코빅 애시드의 유도체가 무엇인지 조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왜? 유도체가 시험 문제에 출제가 잘 되겠죠. 그래서 유도체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서 우리가 하박사 카페에다가 올려주시면 제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귀찮아서 안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요. 직접 찾아서 해본다는 게 굉장히 잘 외워집니다. 의외로 객관식으로 시험 문제 나왔을 때 굉장히 답 찾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들 거 보고 그냥 쉽게 보고 캡처해서 막 올리시는 분이 있으신데, 캡처해서 올리면 내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힘들더라도 워드를 쳐서 하시거나 아니면 종이에다가 서면상으로 적어서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의 지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업자의 변경 등록. 자, 변경 등록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 우리가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변경 사유는 발생한 날로부터 자 30일 이내에 우리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뭐 사장님이 바뀌든 주소가 바뀌든 뭐 직원이 바뀌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다 우리가 변경 사항이라고 하는데 반드시 한 달 이내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갈로에 보시면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 변경 90일 이렇게 더럽게 어렵게 그 글을 적어놨는데, 나는 이사를 안 갔는데 저거 마음대로 뭐 새 도로 주소 뭐 이딴 식으로 해가지고 남의 주소를 덜렁 바꿔놓는 게 바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 변경에 해당이 됩니다. 아주 예쁘게 적어놓은 말이죠. 요렇게 했을 때는 90일 동안 석 달의 기회를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변경 신청을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싹 다가 30일 이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0일 이내 정확하게 외우고 계셔야 되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화장품 제조업자 또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의 변경, 즉 사장님이 바뀌었어요. 자, 사장님이 바뀌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문서에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자가 정신병자나 마약 중독자가 아니라는 의사 진단서가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장님이 바뀌었다는 거는 회사를 다른 데 팔아먹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양도 양수증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사장님이 바뀌었다는 거는 사망하셔가지고 다른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겠죠. 사망하게 되면은 바로 가족한테 승계가 되기 때문에 가족관계 증명사라는 게 있어야만 됩니다. 종종 점수를 주기 위해서 객관식으로 시험 문제 나오기도 해요. 자, 제조소의 소재지 변경, 즉 이사를 간 겁니다. 제조시설이 이사를 가게 되면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제조공장은 허가를 받았는 게 제조시설에 대한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심사를 나오게 되면은요, 그 제조시설의 동선도 보고 그 제조시설에 있는 아까 쥐나 또는 벌레 뭐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표충 등 이런 것들이 문짝 위에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각 시설별로 뭐 있어야 되는 뭐 신발장이라든지 또는 뭐 탈의실, 탈의 공간이라든지 또는 제조시설과 충진실과 뭐 이 반제품 보관실에 그런 경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와서 감시를 합니다. 배정이 똑바로 됐는지 안 됐는지, 뭐 수정해야 되는 거는 어떤 게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다 보거든요. 근데 내가 제조소가 이사를 갔어요. 공장이 이사를 가면 시설을 새로 하도록 되어 있죠. 시설을 새로 하게 되면 또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제조실이 중간에 잘못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심사를 다시 나갑니다. 그래서 시설의 명세서를 먼저 내면은 이 사람들이 와서 또 확인을 해요. 처음에 시설을 감사받듯이 똑같이 감사를 받고 시설에 대한 그렇게 해서 다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소가 이사를 가면 시설에 명세서를 내서 다시 재심사를 받는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책임 판매 관리자가 즉 직원이 바뀐 경우죠.
책판 관리자 직원이 바뀐 경우에는요, 우리가 그 책판 그 서류 뒷면에 보시면, 책임 판매업 서류 뒷면에 보시면 책임 판매 관리자가 누군지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바꾸도록 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책판 관리자에 필요한 뭐 졸업증명서나 경력증명서 같은 이런 것들을 새로 내가지고 이 등록증을 새로 발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화장품의 제조 유형 또는 책임 판매 유형이 변경된 경우, 우리가 아까 제일 처음에 우리가 첫날 배울 때, 아니 첫날이 아니고 제일 처음에 배울 때, 즉 22년 교재 20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화장품 영업의 종류라고 나왔었잖아요. 그 화장품 영업의 종류에서 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에서 가는 직접 제조한다, 나는 위탁받아 제조한다, 다는 1차 포장만 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었죠. 그 유형이 바뀐 걸 의미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등록증을 받을 때 보면 네 제조업에서 네가 그 책임 판매업하고 제조업을 등록하라고 하면 네가 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유형을 다 적어오라고 얘기해요. 즉 우리 책에 있는 거는 유형을 전체 다 내가 적어준 거고요. 내가 다 해당되면 다 적는 거고 1차 포장만 하는 경우에는 1차 포장만 직접 한다는 그 유형 중에서 종류를 골라서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신청할 때 2개를 신청했는데 나중에 뭐 3개로 바뀐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그 변경 등록을 할 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냐 이런 뜻에 해당이 돼요. 자, 밑에 기억의 예시 문항을 보시면은요. 화장품의 1차 포장만을 화장품 제조 유형으로 등록한 자, 즉 화장품 만들 줄 몰라가지고 충전만 하겠다라고 쉽게 제조시설을 허가받아 놓고는 나중에 직접 제조를 전체 다 할란다. 아유 다 귀찮아서 뭐 아니면은 남의 거를 내가 뭐 만들어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유형을 추가하게 되면은 시설의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의 명세서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러한 시설들을 다시 개수공사를 해서 만들어 놨는지 안 만들어 놨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겠다는 뜻에 해당이 되겠죠. 수입 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 수여하는 영업에 화장품 책임 판매업 유형으로 등록한 자가 이런 경우는 제가 아까 책판 책판업을 등록을 하긴 하지만 책판 관리자가 필요 없고 직원한테 아무나 그냥 시키면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로 책판 관리자가 돼가지고 화장품 제조해서 유통하겠다 또는 위탁해서 만들어가 유통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외국에 팔고 있는 명품 화장품 수입해서 유통하란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는 정식적으로 우리가 책판을 허가 내듯이 똑같이 서류를 다 내야 됩니다. 왜? 다 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은 나이롱으로 책판 등록을 한 거예요. 왜? 직원도 없이 문서도 없이 그냥 나이롱으로 등록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진짜 책판업을 등록할 때 필요한 문서 2개와 그 다음에 진짜 책판 관리자를 뽑아가지고 그 사람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시험 문제 출제 안 됐기 때문에 이번 시험 문제 5회차에서는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시해 놓고 잘 외워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화장품의 보고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죠. 자, 화장품의 보고는 무조건 책임 판매업자가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22년도 책이 아니신 분들은 여기 보면 맞춤의 화장품 판매업자는 원료 목록 보고를 1년에 한 번 한다라는 거를 줄 거서 한번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책임 판매업자는 원료 목록 보고, 즉 전성분을 보고할 때에 팔기 전에 선보고 하도록 되어 있고요.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는 1년 동안 못 왔다가 그 다음에 2월 안에 2월까지 1월 2월 안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고할 때 갈로 열고 그 다음에 2월 말까지라고 표시해 놓으면 좋겠죠? 생산 수입 실적 보고, 생산 수입 실적 보고는 뭐냐면 책판업자가 한 해 동안 만들었는 A 화장품 몇 개, B 화장품 몇 개, C 화장품 몇 개 이런 것들을 총괄해 가지고 얼마짜리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면은 항상 통계에 가보시면 한 해 동안 화장품을 생산했는 금액이 얼마치인지
이러한 것들이 보고가 통계가 쫙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신고를 하기 때문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수입했는 사람들도 어떠한 화장품을 몇 개 수입을 했고 얘가 가격이 얼만지 이런 것들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1월부터 12월까지 한 해 동안 내가 생산했던 거를 그 다음에 1, 2월 달, 2월 말까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1년에 한 번 합니다. 그리고 안전성 보고라는 거는 뭐냐면 피부가 뒤집어졌다고 소비자한테 신고가 들어온 거를 모른 척하고 쌩 까는 게 아니고요. 신고가 딱 들어오면 그거를 법상으로는 식약처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고를 할 때 보시면 단기별로 2회, 즉 1월부터 6월까지 피부가 뒤집어졌다고 보고된 예를 7월 달에 보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7월부터 12월까지 있었던 거는 그 다음에 1월 달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번 안전성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도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니까 외워주시고요. 맞춤 화장 판매업자 같은 경우에도 원료 목록 보고를 그 다음에 2월 말까지 1년에 한 번 보고한다는 거 새로 생겼기 때문에 이것도 5회에서는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가 있죠. 자, 전자무역문서로 표준 통관 예정 보고를 하고 있는 수입하는 책판업자 같은 경우에는 수입 실적 및 원료의 목록을 보고하지 않습니다. 수입 실적 및 원료의 목록 보고는 우리가 표준 통관 예정 보고서에 다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 중요하기 때문에 줄 거서 외워주시고요. 자, 안전성 보고 그리고 안전성에 대하여 보고할 의무사항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도 제가 친절하게 적어놨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장사를 하다 보면 안전성 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피부가 뒤집어졌다고 보고된 예가 전혀 없는데요. 저는 신고 안 할래요. 이런 사람들 되게 많으신데요. 신고 안 하면 안 되고요. 들어가서 안전성 정보 보고사항 없음이라고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2인 이하의 비누 제조업자 같은 경우에는 생략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비누 제조업자가 원래는 제조업자가 신고하는 게 아니고 책판업자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비누 책임 판매업자라고 좀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따나 친절하게 한다고 적는다고 적었는데 사실 제조업자는 책판업과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누 제조업자라고 해도 책판업자하고 동일시해서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조업만 가지고 있으면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제조업은 책판업을 둘 다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떻든 2인 이하의 비누 책판업자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책판업자로 좀 바꿔주세요. 뭐 제조업자라고 나왔다고 해서 뭐 잘못된 건 아닌데요. 원래 책판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엄밀히 따지면은 제조업자가 보고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고 책판업자가 보고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팁 부분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뒤에서 우리가 벌금에 대해서, 벌금이나 과태료에 대해서 배우고 나면 다시 돌아와서 한 번 더 보실 때 그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행령에서 과태료에 관련돼서 지금 나오고 있죠. 자, 영업등록의 취소 및 행정처분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제조업 또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의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 우리가 행정처분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한 행정처분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렇게 네모 속에다가 아우 짜증날 정도로 너무 많이 적어 놓고 있죠. 자, 그리고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변경 신청 뭐 이러한 것들을 했을 때도 뭐 이사 안 갔는데 이사 갔다고 신고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도 우리가 행정처분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우리가 제조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즉 제조업자가 시설도 안 갖춰놓고 제품을 만든다는 거는 웃기는 거죠. 그죠? 처음에 신고할 때는 분명히 제조시설이 있었는데 중간에 제조시설이 전혀 없거나 있던 기계가 사라지거나 만들 수 없는 상황 정도가 됐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위에까지 내용들을 보시면은 우리가
사실 내용들을 외우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제조 시설에 대한 것들은 대부분 다가 개수명령 뜯어고치라고 명령을 먼저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외에 맞춤형 화장품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요.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는 게 좋죠. 뒤로 넘어가면 뭐 2차, 3차, 4차도 외워야 되나요?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1차만 외우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변경, 즉 사장님이 바뀌거나 상호가 바뀌었을 때 1차는 시정명령이라고 되어 있고요. 밑에 세 번째 보시면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즉 직원이 바뀌었는데 30일 이내에 내가 안 바꾸게 되면 여기도 시정명령이라는 잔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정명령은 제가 잔소리라고 그랬어요. 잔소리를 하는데 근데 두 번째 보시면 판매업소의 소재지 변경, 즉 주소지가 변경 안 되면은 공무원이 상당히 제가 뿔따구 낸다 그랬습니다. 주소지가 바뀌었는데 들켰다는 거는 우편물을 보냈는데 우편물을 못 받거나 또는 공무원이 방문을 했는데 없거나 이러면은 공무원이 상당히 뿔따구 나죠, 그죠? 그래서 절대로 잔소리인 시정명령으로 멈추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즉 판매 업무 정지 1개월. 판매 업무 정지 1개월이라는 거는 1개월 동안 전방문 닫아놓고 집에 가서 쉬세요 이 뜻이죠, 그죠? 이렇게 엄격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소재지 변경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30일 이내에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시정명령, 판매 업무 정지 1개월, 시정명령은 다른 건 안 외우셔도 이거는 꼭 외워주시는 게 좋죠. 자, 판매업자의 시설 기준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겠다라고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다. 근데 화장품 법령으로는 생겼는데 시행규칙에서 우리가 행정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번에 아직 시행되지는 않았고 우리가 예정 보고만 실시하겠다라고 지금 나왔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거는 발표가 나고 나면 제가 행정처분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화장품 법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내용, 다른 자격증과 조금 다르게 우리가 매년 1년에 몇 번씩 조금씩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어떤 교재를 사던 중간중간에 계속 넣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뭐 제 책을 보든 남의 책을 보든 책 보면 뭐 그 솔직히 말해가지고 뭐 세부적인 몇 개는 빼고는 화장품 법은 거의 뭐 보고 그대로 뺏겼으니까 똑같이 나가죠, 그죠? 추가하실 때는 본인이 찾아서 적는다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법령도 이해하기도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박사에 보시면 화장품 법령 코너에 그 카테고리가 따로 있죠, 그죠? 그래서 제가 매번마다 업로드를 해주면 마지막에 결론을 제가 지어주잖아요. 어떤 부분을 외워라, 이건 무슨 뜻이다, 아직 만들어진 건 아니고 이렇게 한다고 입법 예고를 했다 이런 말을 해놨기 때문에 입법 예고라고 하는 거는 이 법을 곧 시행하겠다라고 띄우는 거예요. 근데 문제 있는 거 있으면은 그게 신고서를 적어서 넣으시오라고 되어 있죠. 즉 법령이 살짝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언제 시행하겠다라고 공포가 되기 전까지는 그냥 곧 바뀌겠구나 그냥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죠. 실제로 시행을 하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고쳐라, 바꿔야 된다 이런 말을 할 거예요. 자, 영업등록의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등록이 취소돼 버립니다. 왜? 영업등록의 결격 사유는 해당되면 영업등록 자체가 안 됐었죠, 그죠? 근데 장사하는 중간에 내가 제조업을 하는 중간에 마약을 빨았어요. 그러면은 바로 제조업 등록이 취소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격 사유는 영업 중간에는 바로 1차에서 등록 취소가 된다는 거. 뭐 잔소리 시정명령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화장품 같은 경우도 행정처분을 받는다고 되어 있고요. 제가 지금 읽어주는 거는 그냥 한 번씩 읽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뭐 딸딸딸딸 외운다는 거는 바보죠. 보면 다 법령을 위반한 거잖아요, 그죠? 심사를 받지 않고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기능성 화장품을 판매한 경우, 이 경우에는 보시면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판매 업무 정지 6개월, 판매 업무 정지 3개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상당히 나쁘게 보고 있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거짓말 했는 놈을 더 나쁘게 보고 있어요. 거짓말 했는 놈이 6개월이고 불법으로 기능성 화장품 판매하는 거는 3개월로 보고 있죠. 첫 번째 위반했을 때에. 그래서 공무원은 자기들을 귀찮게 하는 거를 상당히 싫어해요. 왜?
거짓말로 보고했는데 잘못하면 공무원이 뒤집어서 가지고 예,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상당히 불안하게 만드는 거는 행정처분을 예, 강하게 때립니다. 자, 영유아 및 어린이 화장품에 대한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작성 보관하지 않는 경우에는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 업무 정지 1개월이라고 되어 있죠. 대부분 어린이 화장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 어린이 화장품 제품만 팔지 말라고 예, 행정처분이 떨어지는 게 대부분이에요. 전 품목을 다 판매하지 마라. 이런 거는 예, 행정처분 잘 안 합니다. 왜냐면 전 품목 팔지 말라고 하면 잘못하면 회사가 쫄딱 망하니까. 정부에서 행정처분을 때리는 거는 그 기간 안에 시정으로 뜯어고칠 건 고치고 예, 보관할 건 보관하고 구비할 건 구비하라는 의미에서 행정처분을 하는 거지 망하라고 행정처분을 내리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해당 품목 판매 업무 정지라는 이러한 단어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냥 그런 게 있구나 하는 거 아시고요. 나는 머리가 좋아요. 이럴 때는 그냥 다 외우세요. 자, 친절하게 팁 안에 안전성 자료가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 이렇게 친절하게 1, 2, 3로 다 적어놨죠. 지금 외우고 싶은 사람은 지금 외우시고 나중에 외우고 싶은 사람은 있다고 하더라. 나중에 외워야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도 영업자의 준수사항 같은 거를 지키지 않았을 때 행정처분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해수하라고 했는데 해수 안 하고 말 안 듣는 경우에 예, 이런 경우도 예, 보시면 판매 또는 제조 업무 정지를 시켜버립니다. 한 달 동안 장사하지 말라 그래. 뿔 따고 나가지고 말 안 들으면은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세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해수 계획을 보고하지 않고 거짓말로 보고하는 경우, 그리고 안전연기 포장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 이런 것들도 다 행정처분을 받는다. 즉, 행정처분을 받는 게, 이러한 사항들이 있구나라 정도로 보시고요. 나는 이거 무조건 다 맞출래!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몇 개월, 이거 다 외워야 되죠. 그죠? 제가 아까 이거 다 외우면은 좀, 그 시기하다고 했죠. 한 문제 정도 가지고 한 문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일단 4회 시험에는 안 나왔으니까 5회 시험에는 한 문제는 나올 것 같아요. 자, 화장품의 기재사항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러한 기재사항은 우리가 3단원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3단원에서 배우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되돌아왔을 때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9번에 보시면은 인증사항 표시에 대한 그러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지금 나와 있고요. 뭐 천연 화장품, 유기농 화장품, 의약, 뭐 기능성 화장품, 뭐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별도로 그 식약처에서 인증 마크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잘못 표시했을 때에 문제가 행정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10번에 자,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 수입 또는 보관 또는 진열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즉, 우리가 판매하면 안 되는 것들, 뭐, 이러한 것들을 판매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입을 하는데 판매 목적이 아니라 시험을 하기 위한 것, 또는 뭐, 소비자한테 샘플로 그냥 돌려서 테스트하기 위한 용도, 이런 것들로 우리가 수입을 했는데, 이거를 진열했다라고 하는 거는 네, 팔기 위해서 했다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절대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입했는 것도 판매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지금 보시면은 전부 또는 일부가 변폐됐거나 또는 병원 미생물에 오염됐거나 이런 것들은 절대로 팔면 안 되죠. 그죠? 근데 속이고 다시 재판하는 경우도 무조건 행정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뒷면에 넘어가면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서 보면은 화장품의 내용량은 반드시 97% 이상 나와야지만 되는데요. 예, 97%가 아닌 96.99999%부터 시작해서 그 밑으로 해당되는 거에는 네, 이러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외에 기능성 화장품에 우리가 미백이나 주름 관련되어 있는 원료의 기준치가 부족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검사, 질문, 수거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즉 위해 화장품이 발생돼 가지고 식약처에서 출동을 합니다. 출동해서 검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거나 또는 문서나 또는 화장품을 수거해 가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협조하지 않고
거부하거나 방해했을 때에 일할 때도 우리가 공무원들이 바로 행정처분을 조치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시면은 다양하게 해야 되는 의무, 즉 우리가 앞에서 다루고 있는 제조업자의 의무, 책판업자의 의무 계속 나왔었죠, 그죠? 그러한 의무들을 시행하지 않으면은 다 행정처분에 대한 것들이 다 나오고 있고요. 밑에 친절하게 네모칸에 다 적혀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짜증나죠. 외울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저는 안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등록 취소에 대해서 보시면은요,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했어요. 즉, 장사하지 말라고 제조 정지 또는 판매 정지 이런 것들을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그 기간 안에 내가 장사를 했어요. 그러면은 걸리는 순간 바로 등록 취소에 해당되므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장사할 때 이러한 행정처분을 굉장히 잘 지켜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 주의해서 봐주시고요. 시험 문제 출제된 적이 없어서 저는 5, 6회 시험 문제에 곧 나오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라면 냈습니다. 자, 그 외에도 행정처분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처분을 제가 네모안에 적어놨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총리령이 정한 거를 제가 위에다가 친절하게 다 적어 놓았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만큼 저도 열심히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안녕.